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격 시동을 걸어서 지금 했고 이제는 세차를 하러 갑니다. 네, 세차를 하러 가야죠. 주차 중 무선 감지노과, 영상상과 충격 감지노과 조건 안내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 자유세차 타운으로 가봅시다. 안전운전. 지금 목적지가 아니고 지금 목적지 없을걸? 이 장소인가? 주변 검색이 아니고 GPS 지금 목적지. 제가 목적지 없을 것 같은데? 네. 자유 세차 타운 자유 세차 세차 그런데 시작.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균 연비를 두고 가다가 이야기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야지요. 네, 세차를 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제 해남 보혜 매실 농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겠지? 아이고 날씨 좋네. 옷도들 끼고 껴고. 어우 날씨 좋다. 아이고야 푸하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아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라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칼칼하다. 네, 어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왔더니 또 목이 칼칼하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안전운전 하고 있고요. 그 중속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 찍을 때 제가 정속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옵니다. 연비가 좋은 편이고 어제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소리 크다. 어제 광주에서 해남까지 제가 고속도로를 탔고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도 탔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105 정도 됐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저 무안까지는 100km, 무안에서 목포까지는 110km 정도로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해서 고속 주행을 했고요. 고속도로 주행했고 연비가
성인 3명, 그리고 외부 온도는 30도 정도, 아니 20도 정도 됐고요. 18.5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죠. 18.5 정도 나왔고, 그 다음 해남에서 광주 올 때는 16도에서 18도 정도 됐고, 성인 3명, 그리고 국도 주행했습니다. 해남에서 광주 올 때는 저기 영암으로 해서 나주로 해서 광주로 왔는데요. 그래서 국도 주행을 했고, 평균 속도 80km 정도로 운행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사용했습니다. 2차선으로 제가 제일 꼴찌로 80km로 정속 주행했고요. 화물차도 저를 추월하고 막 갔습니다. 거의 평균 속도는 80km였는데 역시 속도를 안 내고 정속 주행을 했더니 연비가 22km 나왔습니다. 성인 3명 기준 평균 연비는 22km 정도 나왔고요. 저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그리고 LT 차량이고 17인치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냉간시 264고요. 그다음 주행시 팽창이 되면은 어제 280까지 나왔습니다. 280, 284. 냉간시 좀 빼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주행시 공기 팽창으로 인해서 28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70, 264, 268 주행시 272 정도, 272에서 270, 276? 그 정도가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284도 그렇게 높진 않는, 주행시 냉간시가 아니고 팽창시, 공기 팽창시 284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조금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안 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공기라는 것이, 타이어 공기압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자연적으로 빠져요. 자연 감소가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지나면 제가 생각한 그 수치 272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안 돼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제어 장치 모듈 무상 수리 업데이트하고,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가 ECU 리프로그램이거든요. ECU의 소프트웨어,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스마트폰, 갤럭시, 안드로이드 톱 아니다, 갤럭시면은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하는 거나, 아니면 애플 iOS 업그레이드 한 것처럼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행 질감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주행 질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장점으로는 터보렉 증상이 현저하게 다운됐고요. 아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예 없어지진 않았고, 터보렉 증상이 거의 거의 80-90% 정도는 없어졌다고 무방할 정도로 울컥거림 없이 잘 치고 나갑니다. 특히 30에서 50km 3단에서 4단 변속 될 때, 3단에서 4단으로 변속 될 때 터보렉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주 좋고 주행 질감이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경쾌하게 차량이 쫙 속도를 내면서
주행 질감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주행 질감만큼은 솔직히 말해서 포기가 안 될 정도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 차량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전체 차량이 그런다는 거 아니고요. 제 차량만큼은 연비 하락이 좀 있습니다. 엔진 제어 장치 모듈 ECU 리프로그램 업데이트 한 이후에 제가 겨울에도 테스트하고 지금 따뜻한 봄에도 테스트를 했는데 미세하게 연비 하락이 좀 있습니다. 고속 주행 시, 즉 국도주행, 고속도로 주행 시 1-2km 정도 연비 하락이 있었고요. 시내 주행할 때는 뭐 1-2km는 좀 오버하고 뭐 0.5에서 1km 정도, 0.5에서 1km 사이에서 좀 연비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내 주행이 70% 정도 되고요. 고속 주행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 했을 경우 출퇴근 시내 주행, 지금 이렇게 출퇴근이 아닌 주말, 일요일 이런 시간대에는 그렇게 시내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그나마 좀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평균 한 10 넘게 나옵니다. 11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이 거의 출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솔직히 말해서 7.4, 8.4 이 정도 나옵니다. 7.4, 8.4 이 정도. 시내 주행 100% 했을 경우요. 출퇴근용으로 출퇴근 시내 주행 100% 했을 경우 7.4, 8.4 정도의 비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8.4 ECU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엔진 제어 장치 모듈 ECU 리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8.8에서 9 정도 나왔어요. 8.0에서 9.0 사이. 좀 더 나온다 그러면 9.3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 100% 했을 경우 엔진 제어 장치 모듈 ECU 리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에 0.5에서 1.0 정도 연비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업데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겨울에 엔진 제어 장치 모듈 ECU 업데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연비 하락이 자연적으로 추위에 약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좀 얘기 안 했고요. 그래서 이번 봄이 되면 어느 정도 연비 측정이 실제 연비 측정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감으로 느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계기판에 나오는 평균 연비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계기판에 나온 평균 연비 말고 그 주유한 연비로는 제가 비교를 못했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실제 주유해서 했던 그 실제 연비는 데이터가 없고요. 계기판에 표시해주는 이 평균 연비값, 계기판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 0.5에서 1km 정도 연비 하락이 있었고, 고속도로 국도 주행에서는 1에서 2km 정도 연비 하락이 좀 있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연비 하락이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타면서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모든 차량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좋으면은
다 좋으면은 그 차 무조건 사야죠. 말 그대로 전기차,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연비 최강 아닙니까? 그리고 유지비 적게 들고요. 하지만 또 단점은 화재 쪽에 이슈가 크고. 하이브리드 좋죠. 하브 연비 좋죠. 하이브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그죠? 하이브리드 좋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대세죠. 연비가 좋고, 어유 앞에 테슬라 차량이 있네요. 모든 차량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유차, 디젤차. 그 장단점 중에서 장점이 어느 정도를 그 단점을 해결해 주냐, 뭐 해소가 되냐,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비 하락이 있지만 실질적인 주행 성능, 주행 질감, 주행감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 ECU 리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거 추천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저는 봐요. 주행 질감이라든가 이 주행 성능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연비는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은 됐지만, 이 연비가 누적이 되면 또 이게 우리 비용하고 돈하고의 또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비에 이제 저희 혹시나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소비자분들, 차주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리콜 대상이 아니고 무상 수리건이거든요. 그래서 연비를 포기하지 못하실 분들은, 연비 포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 ECU 리프로그램 업데이트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복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카페 글을, 이게 댓글 같은 거 작성하신 거 보면 10명에 2-3명 정도, 한 20% 정도는 연비 동일하다고 하신 분들 계시고, 7-80% 정도는 연비 하락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비 하락은 확정은 아니지만 제 차량은 연비 하락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 연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은 조금 다운이 되더라도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이건 뭐 차주분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운전하시는 차주분들 상황에 따라서 무상 수리,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 받으셔도 되고, 나는 연비 하락이 있으니 안 받아야겠다 하시면은 무상 수리 업데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추천하는 편이고요. 오늘의 세차 하러 가고 있는데, 오늘의 주행 영상, 세차하러 가는 중에 주행하는 제 이 주행 영상은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주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업데이트, 엔진 제어 장치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잘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이야기는 다 했고요. 엔진 제어 장치 모듈을 제가 언제 했더라? 엔진 제어 장치 모듈을 업데이트를 2024년 12월에 했나? 뭐 하여튼간 지금 3월이죠. 3개월 정도 지났고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전 대만족이죠. 지금 엔진 제어 장치 모듈 ECU리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대만족입니다. 저는. 그리고 연비 하락이 있다는 것은 제가 영상을 찍고 이렇게 장단점, 실제 후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영상을 또 남겼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제 엔진 오일 이야기를 잠시 또 하고, 제 엔진 오일을 지금 교환했습니다. 교환한 지는 이제 일주일 되고 있고요. 엔진 오일 교환했는데, 새 걸로 교환했는데 지금 상태는 아주 좋죠. 그래서 엔진 오일까지 교환을 했는데 지금 연비가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원래 엔진 오일 새 걸로 교환하면 연비가 약간 상승할 수도 있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엔진 오일 교환하면서 엔진 소음, 그 다음에 그 차가 악셀을 밟고 차가 출발할 때 그 부드러움, 그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지금 새 걸로 교환한 지 일주일 됐고 400km 정도 운행했고요. 상태는 지금 아주 좋고, 엔진 소음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제가 7000km 운행하고 교환을 했거든요, 엔진 오일. 근데 7000km 됐을 때 엔진 소음,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이 약간, 조금, 정말 조금 미세하게 좀 조용해졌고요. 근데 부드러운 거, 이게 출발했을 때, 지금 이렇게 출발했을 때 부드러움, 당연히 헌 오일보다 오일이 7000km 운행했을 때의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드러움은 보다 훨씬 좋죠. 부드럽죠. 지금 새 오일을 넣었을 때 그 부드러움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잘 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상 희한하게 이번에 엔진 오일 교환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첫 출발할 때 그 부드러움이, 그 신차, 제가 차를 새로 신차를 받았을 때 그때 그 부드러움의 느낌은 아니에요. 희한하게 이제 2년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가 되고 있죠. 지금 만 2년 다가오고 있고요. 2023년도 4월 출고고 31,0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차 받을 때 그 부드러운 느낌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지난번 엔진 오일 교환했을 때, 이번 거 말고 지난번에 엔진 오일 교환했을 때 새 오일 교환하고 이렇게 주행했을 때 정말 신차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3,000km, 그러니까 23,000km일 때, 제가 23,000km에 엔진 오일 교환했을 때, 그 부드러운 질감, 그 부드러운 출발, 그게 신차 받았을 때 그 느낌이었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희한하네. 거의 그 동일한데요. 점도도 0W20. 저는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이고요. 0W20 순정 엔진 오일 덱소스 1 0W20 점도를 넣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거든. 엔진 오일 양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고충한 것은 그 이유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엔진 오일 그 부드러움 있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 새 걸로 교환하고 출발 시 그 부드러움은 당연히 있는데, 맨 처음 신차를 받았을 때 그 부드러움이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23,000km 때는 그걸 느꼈는데 이번에 30,000km에 교환하고 지금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가 되고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죠. 변속이 있을 수도 있고, 엔진 제어 장치 모듈 업데이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차쟁입니다. 차쟁이 차를 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민감한 것도 체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건데, 차는 이렇게 잘 굴러가고 고장 안 나고 이렇게 잘만 굴러가면 되는데, 저는 어떤 그런 사소한 미세한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여기가 밀어버렸네. 건물을 새로 지으려나 보네. 양산동입니다. 양산 사거리, 양산 택지지구 사거리, 큰 사거리, 모서리, 귀퉁이, 건물을 다 헐어버렸다. 그리고 새로 지으려고 한가 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하고 아주 그 부드러움은 좋은데 그 신차일 때의 부드러움이 이번에는 느끼지 못했다. 앞으로 느낄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 이제는 중고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카본대가 끼었나? 뭐 하여튼간 그렇다는 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세차할 장소가 거의 다 왔고요. 세차를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희 자매님이 지금 세차장에 와서 지금 세차를 하고 계시고, 지금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시에 와서 세차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이면 1시간 반을 해서 아마 세차가 완료를 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빨리 오셨네요. 그분은, 의희 자매님은 빨리 오셨고, 저는 11시에 지금 약속을 잡아서 늦잠 자고 지금 아주 잘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차 영상을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차를 할 텐데 유막 제거를 할 겁니다. 발수 코팅 올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셀프 세차를 하게 됐고요. 유막 제거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유막 제거를 하고 보통적으로 세차하고 물왁스 작업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차장이 좀 오래돼서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래서 6,500원? 네, 무제한이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를 해야지.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